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이번 62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우리 심화 문제풀이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번 62회 하는 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여론이 많이 어려웠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마지막 시험이 항상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우리 에듀일 한국사에다가도 미리 예언을 했었죠. 불시험일 거다. 역시나 엄청난 불시험이었습니다.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았던 만큼 최대한 좀 꼼꼼하게 풀이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시험지를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화면만 보고는 글씨가 좀 지문이 적게 보이는, 좀 글씨가 작게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지에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식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필기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번 선사시대 문제, 쉬운 문제였죠.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대요. 계급이 발생했다. 민문이 토기가 나오네요. 비파형 동검에다가 고인돌까지 아하, 청동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반달돌칼로 벼를 수확하였다. 이게 맞겠죠.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한 건 구석기가 되겠습니다. 3번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 요거 지증왕 때잖아요. 지증왕, 삼국시대. 굳이 얘기한다면 철기에 해당하고요. 4번 호미, 쇠스랑, 철제농기구, 철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으로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었고요. 2번으로 넘어가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도에 표시된 숭화강유역. 자, 숭화강유역 밑줄 거놓으시고, 그리고 밑에 주로 농업과 목축을 반반. 이걸 어려운 말로 반농, 반목이라고 합니다. 반농방목. 그 다음에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대요. 어디예요? 여기 부여죠. 부여, 그 밑에 고구려, 밑에 옥저, 동해, 삼안 이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어쨌든 부여입니다. 그 여기다도 힌트를 줬어요. 명마, 저곡, 담비,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 형사, 취수제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러면 1번은 정사함입니다. 정사함의 백제가 되겠죠. 2번.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여.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3번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대요. 책화 나오면 동해가 되겠습니다. 4번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 고조선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제사장인 천군과 신선지역인 소도, 천군이 따로 살고 그리고 소도에는 제사장이 따로 살고 재정 분리, 사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3번으로 넘어가면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길 위에서 만나는 가의 역사. 여기 보시면 수로왕릉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김수로가 나오면 어느 가야의 시조라고 그랬죠? 금관가야의 시조라고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키워드죠, 김수로. 그리고 대성동 고분군이요. 어디에 있냐면 김해에 있어요. 김해가 나오면 금관가야, 고령이 나오면 대가야였죠. 자, 그리고 여기 구지봉도 그렇고 모두 다 금관가야의 키워드입니다. 그럼 금관가야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1번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이게 금관가야에 해당이 됩니다. 이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한 건 사실 변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 변안 땅에서 금관가야로 이어지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답이 됩니다. 하지만 2번 같은 경우는 한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했대요. 고조선이죠. 구체적으로는 위만조선이라고도 하고요. 3번 혼인풍속으로 민며느리제, 어린 며느리를 맞이한다. 옥저죠. 그 다음에 4번 골품에 따라 관등승진, 신라가 되겠습니다. 신라. 그 다음에 5번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고구려, 고국, 천황 때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기에 빠진 고구려를 구하라 보면은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 원왕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왕이래요. 우리가 태고미고소광장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좀 써볼게요. 태고미고소광장. 요거 왕 순서인데 앞에 고는 고국 천왕이고 뒤에 고는 고국 원왕이에요. 근데 고국 원왕 뒤를 이었대요. 누구예요? 소수림왕이죠.
빈출왕이잖아요. 소설이 막 나오면은 불태율이 생각이 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불교수용, 태학설립, 율령반포. 자, 그럼 여기에 불교수용 나왔어. 그리고 태학설립 나왔어요. 그럼 정답에서는 율령반포 나오겠죠. 자,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장수왕입니다.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였다. 법흥왕입니다.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무령왕릉이죠. 자,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근초고왕입니다. 율령반포 바로 5번의 정답 나왔네요. 그래서 5번으로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소수림왕의 율령반포, 뭐 불태율, 불교수용, 태학설립, 율령반포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너무 잘 나오죠? 자, 5번 볼게요. 밑줄근 이 탑으로 오른 것은, 이 탑은 너무 유명한 탑인데 바로 금제사리봉영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우리 백제 왕후는 사택적덕의 따님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탑이 나온 거, 요러한 그 금제사리봉영기가 나온 탑은 미륵사지 석탑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이 선화공주가 아니고 백제 귀족의 딸이었다는 말도 하나 이슈가 됐었습니다. 선화공주 나오면 선화공주랑 세트 무왕이에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서동요죠. 선화공주님은 맞동도령을 안고 뭐 밤에 안고 가네 뭐 이런 식의 서동요가 있잖아요. 그 맞동도령이 바로 무왕이고, 이 무왕과 관련된 이 탑은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익산에 있어요. 이 무왕은 사실 익산으로 천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익산에다가 미륵사지 석탑을 만들었죠. 요 탑이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자, 그럼 1번 탑은 뭘까요? 분황사 모전 석탑입니다. 선덕여왕이 만들었던 분황사 모전석탑. 2번은 진짜 2번에 한는 겁니다. 처음 나왔어요. 요거는 경주에 있는 건데 참고로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정답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정해사지 13층 석탑입니다. 그냥 되게 많이 쌓아놓은 탑이에요. 그리고 3번은 너무나 유명한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 4번은 발의 영광탑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끝이 뾰족해요. 끝이 뾰족한 두 개의 쌍탑이 있는 가문사지 석탑입니다. 가문사지 3층 석탑.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 탑의 이름을 모두 다 모르더라도 내가 미륵사지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 정도는 고르실 수 있도록 반드시 사진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요거 자체도 조금 까다롭게 냈다. 6번 보시면 가나 사이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것도 조금 까다롭게 냈지만 제가 누누이 수업할 때도 그랬고 뭐 D-2 최종 점검 적중 예언 때도 항상 얘기합니다. 순서로 나온다.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이 있고, 고구려 멸망한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나당전쟁, 그 다음에 삼국통일이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에 보면 여기 황산벌 전투, 황산이 나오고, 그리고 개백이 패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백제가 멸망했다는 소리죠. 660년 백제가 멸망했다는 거고, 이 다음으로는 이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나에 보면 건모잠이 국가를 부흥하려고 하였다, 안승을 세웠다, 뭐 이런 식으로 건모잠, 안승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고, 당 고종이 막 군대를 데려가가지고 그들을 토벌하게 하였다, 안승이 건모잠을 죽였다. 이거는 어쨌든 고구려 부흥운동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 사이에 들어갈 내용들은 뭐 예를 들어 백제 부흥운동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번 당이 안동도읍으로 요동으로 옮겼다. 이 안동도읍은 어디다 설치한 것이냐면 고구려 땅에다 설치한 것인데, 이것을 요동으로 옮긴 건 나당전쟁 시기예요. 그럼 이것은 나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지 않고요. 성왕이 관산성전에서 전사한 건, 이건 참고로 554년인데 이 백제 멸망 연도가 660년으로 그 전이라는 거죠. 요것은 가 이전이다. 그 다음에 3번 신라군이 기벌포, 매소성 기벌포 전투, 요것도 역시 나 이후죠. 자, 그 다음에 4번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648년도로 요것은 결국 백제멸망 직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가 이전이겠죠.
지금 되게 꼼꼼히 풀어드린 거고요. 이 중간에 들어갈 건 뭐다? 백제부흥운동이다. 복신, 도침, 흑지상지, 부여풍, 복도, 흑풍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복신, 도침, 부여풍 요것이 들어가겠죠. 5번. 다른 선지가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완벽한 답만 찾으시면 됩니다. 답 자체는 쉽게 나와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실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다. 우리 박물관에는 가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연꽃무늬, 수막새와 치미, 그리고 말갈개 토기도 있고, 그리고 서역과의 교류도 있었고, 일단 당문화도 있었다. 이렇게 당문화가 섞여 있고 고구려 문화가 섞여 있고 말갈 문화도 섞여 있는 아주 독특한 나라 발해가 되겠죠. 우리가 발해로 알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은 다음에, 선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볼게요. 자, 발해예요. 그런데 1번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정말 자주 나오는 선지예요. 요거 후백제입니다. 후백제의 견원이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자감 설치, 띵동댕.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발해. 구소당 10종 나왔어요. 통일 신라겠죠. 화백회의 신라, 내신저평, 위사저평, 육저평, 백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8번 보시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제 한능검에서 웹툰까지 나왔어. 한국사 웹툰 기획안 땡땡왕, 왕권을 강화하다.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국학을 설치했다. 구조 오소경, 이제 누군지 알겠다. 정말 항상 나오는 빈출왕, 신문왕이죠. 그래서 이 왕은 신문왕인 걸 알았어요. 자, 그럼 옳은 것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정답 바로 나왔죠. 1번으로. 2번은 마립간이라는 건 처음 사용한 건 뇌물마립간, 뇌물왕 때부터 사용했다고 그랬고, 이사부를 시켜서 우상국을 복속, 독도는 우리 땅에 나오는 지징왕이죠. 자, 그 다음에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도내 순교 법흥왕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친문왕 정말 중요하다. 9번 밑줄금 이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적산 법화원은 법화원 나오고 법화원을 산동반도에다 만들었고, 그리고 이 절을 창건한 이 인물, 법화원을 만든 이 인물은 흥덕왕 때 활발히 활동하였다. 하지만 나중에 왕위쟁탈전으로 암살당했다. 요거 장보고의 난과 관련된 내용. 장보고죠. 그리고 여기 법화원 나오지 않습니까? 장보고가 만든 절입니다. 신라원. 자, 그러면은 장보고인 것을 알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옳은 것은 입당, 구법, 순례행기 뭐 이런 것처럼 구법이라는 건 기행문이라는 소리인데요. 이 왕후천추국전을 지은 것은 해초죠. 그 다음에 진성녀에게 시무책 10여조 최치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를 계속 보면서 이거는 누구, 이거는 누구, 이거는 어느 나라, 이걸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기출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지금 이 풀이하는 것도 공부예요, 여러분. 자, 3번 청해진. 그렇죠. 장보고 청해진. 3번이 정답. 4번 구산선무 중에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하였다. 어려운 선지예요. 이것은 도의선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이두를 정리하였다. 요거는 원효의 아들 설총이 이두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장보고 청해진 3번이 되겠죠. 자, 10번 보시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왕이 전덕준에 거둥하여 백관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내가 신라와 굳게 동맹을 맺은 것은 두 나라가 길이 우호를 유지하고 가까이 사직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자, 그런데 신라왕이 굳이 신하로 있겠다고 요청하고 그대들도 그것이 옳다고 하니 나의 마음은 매우 부끄러우나 거스르기 어렵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신라왕이 뜰에서 얘를 올리니 여러 신하가 할애하여 함성의 궁궐을 진동하였다. 신라국을 없애 경주라 하고 그 지역을 김부에게 하사한다. 우리가 앞의 내용은 뭐지?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김부. 자, 신라 경순왕이 나라를 갖다 바치니 너가 앞으로 경주의 사심이 되어라. 이래가지고 이 경주를 사심이 되어라 해서 사심관 1호가 바로 김부예요. 경순왕. 이런 식으로 사심관제도 신라가 나라를 갖다 바쳤네? 어디다가 항복한 거야? 그렇죠. 고려에다가 항복을 한 거죠. 바로 고려의 태조 왕건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에게 경순왕이 나라를 갖다 바치니까 아 너가 경주 지역에 사심이 되어라. 경순왕의 이름이 김보인 거죠. 자 그러면 밑줄근 왕의 정책은 이제 태조 왕건입니다. 왕건은 흑창을 설치했죠. 요게 정답이죠. 왕건, 흑창, 성종, 의창. 그쵸? 그 다음에 12번 12목 설치한 거 요거는 성종이죠. 2번. 3번 국자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좌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종의 관악진흥 정책 예종. 그 다음에 4번 광덕중풍 광풍 광종이죠. 그 다음에 5번 전시가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에게 전시가 제도를 처음 마련하였다. 경종입니다. 시정전시과 경종.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11번 보실게요. 가에 대한 역대 왕조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보시면 뭐 김종서에게 전지하기를 여기 보면 윤관이 공엄진에 비를 세워 이런 식으로 윤관이 나오네요. 자, 여기 보면 가가 중요한 거예요. 윤관이 뭐를 이끌고 가를 이끌고 이제 가를 쫓고 구성을 설치했다. 아,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가를 쫓아냈대. 동북 구성을 설치했어. 그럼 가는 누구야? 가는 여진인 거예요. 윤관이 별무반으로 여진을 쫓아냈잖아요. 그럼 여진에 대한 역대 왕조의 대응, 이거 문제 자체가 유형이 새로운 겁니다. 보통 윤관의 별무반을 물어보고 끝나는 건데 윤관의 별무반을 묻지 않고 여진이라는 걸 알고 그 여진을 역대 왕조에다 대응했기 때문에 요즘 한능검의 새로운 유형, 통시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여진에 대해서 고려는 어땠느냐, 조선은 어땠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통시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좀 난이도를 높였다. 자, 그럼 여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했을까요? 가는 여진이었어요. 자, 그러면 가 1번 신라 문무왕 때 천방 입문표 요 선제 자체도 낯설 수 있는데요. 김인문을 풀어줘라라는 이 외교 문서는 강수가 쓴 것인데 김인문을 풀어줘라. 왜냐하면 문무왕 때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나당 전쟁이 있었죠. 나당 전쟁 때 김인문을 가둬버린 거야. 그래서 강수가 외교 문서를 써가지고 김인문을 풀어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겠죠. 그 다음에 2번. 우왕 때 심덕부, 나세, 진포해전, 진포대처. 고려 우왕이면 고려 우왕, 창왕, 고려 말이에요. 요거 왜구죠, 왜구. 자, 3번. 고려 창왕 때 박위가 스시마섬을 토벌하였다. 요것도 역시 왜구. 자, 4번. 고려 태종 때 무역소를 설치했다. 요 경성과 경원 지방은 지금의 두만강 쪽입니다. 태종 때 무역소를 설치하여 여진과 제한적으로 교류하였다. 요게 정답이 됩니다. 자, 5번은 왜 정답이 안 될까요? 광해군 때 기유 약조를 체결하여 무역을 제거한 거는 임진왜란 이후로 왜와 함께 역시 일본과 함께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속어법으로 충분히 풀 수는 있겠지만 1번의 청방 입문표가 뭐지? 이러면서 어렵게 느낄 수 있었고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했다는 이러한 선지 자체가 거의 안 나왔던 선지라서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무역소는 여진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12번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요것도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양산 통도사가 웬 말인가요? 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통도사는 부처님의 사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보사찰로 유명한데 여기서 그걸로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국사 왕사 제도를 두어 불교를 장려했던 어떤 국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국사와 왕사 제도를 실시한 건 고려 광종입니다. 그것도 알고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냥 고려인 것만 알고 푸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통도사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능검에서는 여러 문화재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문화재를 모르고 그 지역을 몰라도 다른 키워드로 풀 수 있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통도사에 너무 뭐지 이렇게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사만통보, 해동통보 발행되었다. 고려 요게 정답입니다. 솔빈보의 말은 어디가 유명합니까? 솔빈보의 말 발해입니다. 만상이 대청무역을 했대요. 생각을 해봐. 청이잖아요. 청. 그러면은 조선 후기겠네. 조선 전기는 명이었고 명이 망하고 나서 병자호란 이후 청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조선 후기겠네.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동시전은 지증왕이 설치한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신라 때죠. 그 다음에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 덕대 아주 중요한 조선 후기 키워드입니다. 객주, 여각, 덕대 막 이런 식으로 공인 등장, 조선 후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문제 유형 자체가 조금 낯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3번.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려워하는 문화재. 여기 보시면 여기에 공예품이 나오는데 상감청자가 나옵니다. 청자 나오면 고려예요. 고려의 문화유산을 고르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보시면 조선보다도 고려가 나오면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해요. 그런데 기억은 나전칠기입니다. 나전칠기 고려 때도 만들었어요. 나전칠기는 그 전복에 껍데기를 막 붙여서 반딱반딱하게 만드는 거. 니에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어렵게 나왔다는 거죠. 이거 진묘수인데요. 이 진묘수라고 하는 이 릉을 지키는 동물입니다. 상상의 동물. 요거 어디에 세워놓은 거냐면 무령왕릉에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령왕릉에 대해서 진묘수에 대해서 이거를 알아야지만 좀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리을은 금관입니다. 뭐 신라 금관, 가야 금관 이런 식으로 주로 삼국시대 때 나왔던 금관입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수월관음도라고 해가지고 고려 때 대표적인 불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된 거죠. 요런 부분은 좀 어려웠다. 문화사 중에서도 뜬금 진묘수가 들어간 것은 좀 어려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사진 자료와 함께 사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14번으로 넘어갈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 이거는 제가 항상 누누이 항상 요거 순서 나온다. 거란의 1차, 2차, 3차 그 문제죠. 자, 누가 거란 진영에서 단판을 벌였는가? 단판. 서희. 이거 1차. 거란의 1차 침입 성종이죠. 여러분 이런 이렇게 뭐가 사파로 나오는 문제는요. 무슨 왕으로 써 있는지 꼭 보세요. 성종이네. 그러면 이제 거란의 2차 침입이 되겠네요. 2차 침입 양규가 나왔네. 그러면 2차 침입 직전에 있었던 일은 강조의 정변이 나오겠죠. 뭐 혹은 서희가 외교 담판을 했기 때문에 뭐 그 다음으로는 뭐 강동육주, 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동육주를 설치했다, 강조의 전변이 일어났다. 자, 그러면 1번 묘총이 서경천도, 그리고 이자겸이 척준경에서 추축출 이자겸에는 요거 모두 다 인종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고려 전기라고 할 수 있고요. 강조의 정변, 요게 정답이 되겠죠.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거란이 2차 침입을 했다. 강조의 정변을 일으킨 건 그때 당시 목종의 어머니였던 천추태후가 그 사촌 오빠인 김치향과 불륜을 저질러서 막 자기네들 사생활을 막 왕위에 올리려고 하니까 강조가 측천모를 그때 측천모가 아니라 천추태후를 쫓아내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강조의 정변입니다. 들어갈 수 있고요. 4번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는 몽골 2차. 몽골의 2차 침입 때, 그 다음에 다인철수에서 충주성 한정은 몽골 2차, 이건 5차 때. 이거 둘 다 김윤우와 관련이 있는 전투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요것 자체도 순서는 알지만 촘촘하게 강조의 정변을 물었던 문제죠. 1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 자, 여기서 힌트는 제국대장공주입니다. 제국대장공주, 무슨 대장공주라고 부르면 보통 원간섭기고요. 여기 인삼을 원에다가 갖다 바쳤다. 원간섭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간섭기에는 왕의 이름 앞에 충충충자를 붙였고 원에다가 여러 가지 조공을 바쳤고 뭐 공녀를 징발하고 결혼도감 뭐 이런 거 있었는데요. 뭐 검문 세력들도 나타났고 옳은 것은 원종과 애노가 반란을 일으켰다. 요거는 진성여왕 때. 이거는 신라 하대. 대각국사 의천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이 문종의 아들이었죠. 의천이 고려 문종 때. 자, 그리고 지배층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 그렇죠. 변발과 호복이 이게 원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죠. 자, 그 다음에 구왕찰요. 요것도 조금 어려운 선지인데요. 요거는 조선시대 명종 때, 그때 명종 때 엄청난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무 껍질을 뭐를 먹고 도토리를 먹고 그리고 나무 뿌리는 뭐를 먹으면 된다. 그런 관련된 내용이 기근을 대비하는 구왕찰요. 국난국본을 기원하기 위해서 초조대장경. 요거는 초조대장경은 거란 침입 때, 거란의 2차, 3차 침입 때 현종 때 만들었습니다. 현종. 자, 그래서 요것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런데 좀 아무래도 선지가 좀 까다로웠던 문제다. 그래서 62회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번.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조이총이 나왔습니다. 조이총의 난, 뭐 김보당의 난 모두 다 무신정변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조이총이 나오고 개경의 중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 요 키워드로 그냥 푸시는 거예요. 요 사건은 이것의 배경이라면 무신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 무신정변에 대항해서 반무신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무신정변이 원인이에요. 그걸 고르면 됩니다. 하지만 만적의 반란을 일으킨 건 이 이후고 그 뭐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뒤로 많은 농민천민봉기, 정중부, 이방 등이 정변을 일으켰다. 이게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배경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신돈이 전민병정도감은 공민왕 때 일어난 부분이라서 그 이후의 내용이고요. 망이망소의 난, 이거 공주명학소에서 일으킨 거, 요것도 여러 난들이 일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설치한 거, 그것도 그 이후에. 일단 정중부, 이방, 뭐 경대승, 이민 다음에 최충원이니까 나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배경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조금 어려웠어요. 17번, 가군사 조직, 요거 최후가 처음 만들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밤을 지킨다. 그래서 야별초, 최후가 지킬 게 많았던 거야. 그래서 밤을 지키는 야별초가 나중에 좌우별초, 좌우로 나누고 거기다가 몽골에 끌려갔다가 도망쳐 나온 신의군까지 포함돼서 3개가 되면서 무슨 초? 삼별초가 됐죠. 그래서 이 삼별초는 중요한 게 대몽항쟁이 있었어요. 개경안도에 거부하고 강화도, 진도, 제주도 대몽항쟁이 있었죠. 그럼 그거 고르면 돼요. 자, 1번 광군사의 통제를 받았다. 광군사는 광군이라는 것 자체가 거란을 대비하는 거였죠. 관련이 없고요. 정미칠조약에 의해서 해산되었다. 요거는 우리나라 군대 해산. 이것은 나중에 정미의병이 됩니다. 시대가 다르죠. 그 다음에 3번 사군육진을 개척하였다. 이건 최윤덕, 김종서, 이건 세종 때, 조선 세종 때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개경안도 결정에 반발하였다. 요게 맞겠죠. 그 다음에 5번 유사시의 향토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 요것은 잡색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삼별초는 쉬운 문제였어요. 18번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조금 어렵게 냈다. 솔직히 모근이라는 호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를 잘 해야 돼. 진짜 우주의 기운을 모두 담아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이곡의 아들이래요. 이씨구나. 이씨야. 이 사람은 이곡의 아들이니까 이씨구나. 그런데 고려와 원나라까지 가가지고 과거에 합격했대. 아, 원에 가서 유학을 했네. 유학 가가지고 공부했네. 그리고 문화시중까지 높은 관직에 올랐고요. 성리학의 보급에 노력해가지고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어. 자, 그래서 그의 초상화인데, 자, 이 정답은 이색입니다. 이색. 이 이색이 되게 많은 제자를 양성해서 이색의 제자들이 정몽주, 정도전 이런 인물들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1번 여공패설과 사략. 여러분들이 여공패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사략은 알아야죠. 바로 공민왕 때 사략. 이거 이재현의 사략 너무 중요한 고려의 역사서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씨인데 그럼 이재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현이 되려면 이재현은 이런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망건당에서 조맹보와 학술적인 교류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재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삼국사기는 김부식이야. 아, 김씨니까 아웃. 아니죠. 문헌공도 유학교육 최충이죠. 최신의?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불교개혁 주장에서 수선사 결사운동 뜬금없이 진울, 성리학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그리고 진울도 아니고 성균관 대사성이 되어 정몽주를 청거하고 제자를 양성했다. 요것이 맞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균관 대사성 공민왕 때 이색 여기 생각이 날 수 있는 거죠. 공부를 하셨으면. 하지만 이재현은 아니고 이색이라는 거. 하지만 요거는 이제 이번 60위에서 어려운 문제 베스트 5 안에 낍니다. 학생들이 이거 도대체 뭐냐고 많이 화를 내고 이 18번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냈었어요. 이거는 인정해요. 그렇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 많은 과거를 많은 그 제자들을 양성했고 그리고 뭐 과거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 양성했으며 이곡의 아들이다. 뭐 성균관 대사성까지는 이색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문제를 통해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 19번 가왕이 제위기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가 주변 친구들이 청계천을 간다 그러면 요거 꼭 보라고 하거든요. 청계천 광통교. 요 광통교는요. 이 이방원의 완전 그 뒤끝 이방원이 자기의 계모라고 할 수 있는 신덕왕후의 릉에 있는 성물을 여기다가 다리에다가 막 꼽아놨어요. 많이 밟고 가라고 복수한 거죠. 내가 왕이 못 되게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왕자의 난이라고도 힌트를 주네요. 그리고 태조의 계비인 신덕왕후. 그러면은 이제 이방원 입장에서 계모예요. 그럼 가는 이방원이죠. 바로 태종이 되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에 관한 사실로 옳은 것은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만들었다. 화통도감을 만든 건 왜구의 침입 우왕 때 일이고요. 그 다음에 경국대전 완성, 성성, 왕성했으면 성종. 국방문제 비변사 설치된 거는 삼포회란 때인데 중종 때입니다. 혼일간리 역대 국도지도 요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혼일간리 역대 국도지도가 태종 때라는 걸 아는 분들은 많지 않다. 이게 좀 어려운 선지였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칠정산. 요거는 세종인 거 아셔야죠. 그래서 4번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20번으로 넘어가면은요. 밑줄 그은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면은 은대라는 말이 나오고 또 흥선대원군은 은대라고 불린 이 기구의 업무 처리 규정을 일목요연에 정리했다. 승지가 나오네요. 은대가 뭔지 몰라도 거기 도승지 있는가? 도승지. 도승지는 이 승자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승정원의 가장 대표를 높은 사람을 도승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승지는 항상 왕 옆에서 왕의 명을 전달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승정원 일기를 만들기도 하죠. 자, 그럼 승정원이에요? 왕명출납.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옳은 것은 1번. 자, 그리고 사관원, 사원부, 3, 4 요렇게 된다면 여기에 홍문관이겠죠. 홍문관이라고 한다면 은대라고 나오지 않고 옥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천문연구 기상관측, 이거 서운관에 관련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한다. 춘추관. 자, 그 다음에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 의군부죠. 자, 그래서 1번이 되었습니다. 자, 21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회희현당 보한제 집현전 학자다. 요것도 조금 낯설게 나온 거예요. 이분은 욕을 많이 먹은 분인데 원래 집현전 학자였어. 훈민정음에도 참여했어. 그런데 계유정난으로 갈아타. 배신자죠, 배신자. 집현전 학자들은 사육신이라고 해서 성산문과 같이 단종을 복위 운동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분은 계유정난으로 누구한테 붙었어요? 세조에게 붙었어요. 그래서 공신이 되었대요. 세조 때 외교 정책을 했대요. 한명회와 함께 국정을 논의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신숙주를 여러분들이 유추해야 됩니다. 이 신숙주 같은 경우에는 배신의 아이콘으로요. 잘 배신한다, 잘 쉰다. 이래서 숙주나물이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죠. 콩나물보다 숙주가 빨리 쉬거든요. 수분이 많아서. 신숙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현전 학자였는데 계유정난의 공신이 되었다. 신숙주를 좀 아시고 그런데 내가 신숙주인 거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선지로 유추를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3점짜리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1번 기해예송에서 기년설을 주장하였다. 예송은 기해예송이 있었고 갑인예송이 있었어요. 근데 기해예송에서 이긴 거는 기년설로 이긴 건 서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세조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이때는 붕당이 없었잖아요. 이거는 예송은 붕당이 만들어진 이후고 요 예송 논쟁은 참고로 현종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숙주와 관련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반정공신의 위운삭제. 누구예요? 요건 조광조라는 거 아셔야죠. 위운삭제 주장하다가 기묘사하로 죽었잖아요. 3번 향촌의 풍속교화를 위한 예안향약. 예안향약은 이황 선생하고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황, 예안, 황안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이황 선생님은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눈이 황안이 되셨어. 눈이 누래졌어. 이렇게라도 외우라고 제가 막 강조했거든요. 예안향에 나오면 이황. 최초로 백리척 동국지도 정상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셨으면 속어법으로 풀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일본의 정치, 사회, 지리 등을 정리한 해동제국기. 이것을 신숙주가 만들었는데요. 솔직히 요 난이도는 해동제국기 신숙주로 연결할 정도면 이건 공무원 한국사 수준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요거는 신숙주에 관한 부분, 해동제국기는 좀 어려운 선지였다. 인정. 요것도 어려운 문제 베스트 5에 들어갑니다. 자, 22번으로 넘어갈게요. 요것도 쉬운 문제인데 그동안 내지 않았던 사료에서 냈습니다. 여기서 박연이 나오고 여기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민락입니다. 백성을 더불어 즐겁게 한다. 그래서 뭔가 덕행을 많이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런 왕이겠구나로 푸시면 풀 수 있었어요. 어쨌든 정답은 세종인데요. 세종대왕은요.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서 세종대왕은 특히 정간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음의 높이와 길이 이렇게 표현하는 지금의 악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간보를 창안한 것도 세종이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작곡도 했어요. 그게 여민락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 곡이 연주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세종이 작곡했대잖아요. 와, 왕이 작곡가야. 이건 엄청난 거지. 자, 그러면 옳은 것은 창덕궁이 신문고를 처음 설치한 거는 태종입니다. 삼수병 훈련도감 요거 임진왜란 때 만들어졌으니까요. 선조고요. 붕당정치 폐단 경계하려고 탕평비 영조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통편 정조 유교윤리 보국을 위해 삼강행실도 요게 세종입니다. 세종은 삼강행실도 세종시옷 삼강행실도 시옷 요거 만든 사람이 또 설순 시옷 이렇게 되는데 저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좀 세종에 관련된 키워드인데 조금 지엽적인 데서 냈다. 요것도 2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상인이 등장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선해청에서 일을 한대요. 궁궐과 관청에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는 상인이래요. 대량으로 구입한대요. 뭐예요? 선해청에서 요거 자체가 선해청 나오면 대동법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전에는 특산물로 내던 것을 국가에다가 쌀이나 옷감이나 화폐로 내면 그 필요한 물품을 직접 사다가 국가로 조달하는 공인이죠. 공공의 상인, 공인. 자, 그래서 요 정답은 공인입니다. 이 공인 때문에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조선 후기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 1번 관수관급제가 시행되었다. 요거 성종이죠. 요거의 배경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금속화폐인 건원중보. 이 건원중보는 고려 때 성종입니다. 관수관급제는 조선의 성종이고요. 3번 근대적인 상회사 대동상회 요거는 개항계 때 나타난 부분이라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 때문에 공인이 나타났다. 자, 유기전을 제외한 시정상내 금난정권 폐지 요거는 신해통공인데 공인은 신해통공 때문에 나타난 건 아니죠. 그 전에 나타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참고로 대동법은 광해군 때 처음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4번 밑줄그은 성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성곽은 한성부 도심의 경계래요. 한성부 어디예요? 우리 서울이죠. 서울 성곽이에요. 그래서 이 성곽은 한양도성이에요. 한양도성 둘레길. 이거 분명히 서울시에서 이거 계속 이거 지금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그래서 노리고 낸 것이다. 자, 여기 보면 흥인지문 있네. 숭례문 있네. 여기 서울이구나. 서울을 테두리로 이렇게 있는 도성길이구나. 그렇게 알고 문제 풀면 이 한양도성은 개국 초기 정도전이 설계하고 경복궁이라는 이름도 정도전이 만들었죠. 도성 조축도감의 축조로 관장한 것도 맞습니다. 도성 조축도감. 몰라도 돼. 하지만 도성을 조축하려는 그런 기관이겠죠. 맞아요. 후금의 침입에 맞서 정봉수. 여기서 이제 정봉수의 용골산성으로 문제를 냈다는 것 자체도 까다롭게 낸 거죠. 정봉수 하면 용골산성. 이거 이제 후금의 침입 정미호란. 그리고 병자호란 하면 임경업의 백마산성. 임마 이렇게 외우라고 했거든요. 이 용골산성은 어디 있느냐? 저기 평안북도에 있어요.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된 거죠. 요게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조선시대에 축성기술의 변화 나타내고 있고 일제강점기에 좀 훼손이 됐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게 됐어요. 자, 25번 다음 전투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권율이 나왔네요. 권율의 행주대첩 그쵸? 자, 그래서 선조라는 부분에서도 임진왜란이구나. 행주대첩이구나. 자, 행주대첩은 평양선을 탈환한 뒤 1593년 2월에 있고요. 행주대첩 이후에는 이제 정유재란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휴전이 결렬되면서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후를 묻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정유재란을 물어본다든지 휴전이 결렬되었다. 그걸 물어볼 거예요. 최영이 홍산대첩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려 말이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과 관련이 없고 왜구잖아, 왜구.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자, 요거는 이전이에요. 이 한산도 대첩은 참고로 1592년 7월 달에 일어났어요. 이 한산도 대첩은 옥포해전이나 이런 한산도 대첩은 이 일본이 쳐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크게 승리를 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전. 휴전회담의 결렬로 정유재란이 시작되었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이종무가 왜구의 수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이건 세종 때. 신립장군 탄근대 전투는 1592년 이때 임진왜란이 4월 15일에 쳐들어왔는데 4월 28일에 탄근대 전투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동래성 함락, 탄근대 전투에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서울까지 막 가가지고 선조가 피난 간 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막 승리했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알아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조금 까다로웠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26번으로 넘어갈게요. 밑줄근 임금의 재위 시간에 있었던 사실 감히 대비마마를 엿보이다니. 아, 솔직히 이것도 어려웠다. 62회는 아주 작정을 했어. 아주 어렵게. 이게 뭐냐면 양재역 벽에다가 이런 참담한 내용을 쓰다니. 여기서 여러분 양재역 벽서를 몰라도 근데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여자 주인이 여자 주인이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제멋대로 휘두른다.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여자가 정권을 잡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여자가 왕이 된 적은 없었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고 권력을 휘두렸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명종 때입니다. 이 명종 때 이 명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요. 바로 명종의 어머니 이제 문정왕후죠. 이 문정왕후가 얼마나 힘이 셌냐면 이 문정왕후의 릉이 그 태릉선수촌의 그 태릉이에요. 그래서 이 문정왕후 뒤에서 수렴청정을 했단 말이야. 사실 명종은 본인이 한 건 거의 없어. 문정왕후 다 시켰어. 그 정도로 권력이 컸어요. 자, 그래서 이 양재역 벽서 사건은 문정왕후를 디스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이제 명종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다. 이거 선조 때죠. 자, 그리고 명종 때 을사사화 있었죠. 외척간의 대립 을사사화 요게 정답. 그래서 명종은 은근히 키워드가 많아요. 을사사화 그리고 뭐 을묘외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비변사가 상설화됐고요. 임꺽정의 난도 명종 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3번 서인이 반정을 일으켰다. 인조반정이겠죠. 인조시기. 김종직을 정계에 진출하였다. 요거 성종 때 김종직 처음 진출. 패비윤 씨 사자 사건으로 김갱필이 처형되었다. 우리 어머니를 왜 죽였습니까? 이 패비윤 씨 이거 연산군 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것도 아주 까다로운 어려운 문제 베스트 5에 들어갑니다. 자, 27번으로 넘어갈게요. 가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조. 아, 드디어 쉬운 문제가 나왔어. 정조가 정치적 이상을 담아 축조한 정조가 장용영. 아, 이 서원에 가면은요. 플라잉 스원이라고 해서 요 열기구를 탈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타고 촬영을 하려고 몇 번이나 갔었는데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거나 아무튼 안 돼서 못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좋은 날씨 때 한번 가서 타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원 전체가 눈안에 보이고요. 수원 화성이라든지 화성 행궁을 이렇게 위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정조예요. 그럼 정조로 문제를 풀면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황궁을 했대요. 요거 덕수궁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운궁이었는데 덕수궁. 포로, 공심돈, 요게 조금 낯설지만 수원 화성에는 포로와 공심돈과 같은 좀 특수한, 좀 툭 튀어나왔는데 이 공심돈은 좀 되게 서구적인 스타일로 만들었거든요. 소라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요거 맞아요. 요거 수원 화성에 있는 거예요. 당백전을 발항해서 건설한 거는 아시겠죠? 경복궁이죠. 흥선대원군 때.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 수원 화성 맞다. 자, 그래서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조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28번 가나를 쓴 인물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시롱이 웃으며 말하기를 대저 땅덩어리는 하루 동안에 한 바퀴를 도는데 지구가 돌고 있어. 땅의 둘레는 9만 리고 이런 식으로 지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홍대용이 쓴 이것 자체도 좀 지엽적인 문제예요. 의산문답.
이렇게 사료를 제시하는 이런 식의 사료형 제시 문제는 공무원 한국사에서 냈던 유형인데 요즘 한능검의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이제 공무원 한국사 그 7급과 뭐 경찰직에 대체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홍대영의 의사문답입니다. 이거는 실혼과 허자가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뭐 이런 지전설이라든지 무한우주론을 주장을 했어요. 홍대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쉬웠을 거예요. 허생전은 아시잖아요. 허생이 말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유통을 중요시해야 된다 이러면서 허생전 박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지원의 허생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중상학파이며 그리고 둘 다 공통점을 하나 더 얘기한다면 둘 다 중국에 갔다 왔어요. 연행사로 청나라에 갔다 와서 눈이 트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로 공통점을 고른다면 갑술왕국으로 전기에서 축출되었다. 경기갑, 갑술때는 마지막에 남인이 축출됐고요. 자, 그리고 양명화가 연구하였다. 이건 정제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 관련이 없고 서울 출신 주장갑 검서가 이거는 이제 박제가가 여기 나와줘야죠. 박제가 뭐 유득공, 발해고의 유득공 정도 나와줘야 되고 연행사였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그냥 쉽게 중상학파였다. 그러면 풀었을 텐데 연행사의 일원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고민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화폐 사용을 반대하였다. 요건 패전론을 주장한 이익입니다. 요 정도 난이도는 이 유형 그대로 공무원 시험에 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난이도로 어려운 문제. 이것도 베스트 5에 낀다. 자, 29.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병풍식으로도 그리기도 하는 건데 제가 나중에 꼭 인테리어로 하고 싶은 그림이거든요. 요거 뭐냐면 책장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실 한쪽 벽에 있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죠. 책과 함께 도자기 문방구로 그림을 그린 책가도입니다. 요 책가도는 여러분 일반 서민들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잘 사는 사람들이면 이런 그림을 쫙 붙여놓고 병풍으로 만들어놨어요. 민화에 해당이 됩니다. 민화. 그리고 여기 봐요. 서민들한테도 인기를 얻었대잖아요. 이런 서민 문화가 유행했다? 그럼 당연히 조선 후기겠죠. 자, 판소리 조선 후기 맞죠? 탈춤 맞죠? 장시 보부상 맞죠? 한글 소설 맞죠? 병란도 뜬금 튀죠? 병란도는 고려잖아요.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30번 밑줄근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이곳은 강화도 광성보래요. 광성보 하면은 어제 연장군 여기 바로 나오네. 힌트 많이 줬네. 아, 그러면 요거는 신미양요겠구나. 미국이 쳐들어왔을 때 신미양요, 어제연, 광성보, 이때 어제연의 수자기를 약탈해 갔다. 그럼 신미양요, 요건 너무 쉽게 나온 문제죠. 제가 누누이 병제병 오신척 외우시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고종 주기하고 병, 제, 병, 오, 신, 척. 그럼 여기 라가 되겠죠. 병제병 오신척으로 바로 척합이 건립 직전 4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 31번 밑줄근 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프랑스 일간지에 실린 485 파리 만국 박람회관에 설치된 한국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황제로 즉위한 고종 황제가 되었대요. 고종이 황제가 되면서 개혁을 했던 거 바로 이 밑줄근 개혁은 광무개혁이죠. 자, 광무개혁을 추진하던 고종은 만국박람회 참가도 하고 서구의 산업과 기술을 받아들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려웠어요. 자, 건양이라는 연호, 양력을 세웠다. 양력, 이거 을미개혁이죠.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요거는 1881년 이 개화를 추진하면서 한 것입니다. 참고로 광무개혁은 1897년부터 이제 러일 전쟁부터 흐지부지 못하게 됐습니다. 요 시기에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 전이죠. 관리보약과 광제원 설립. 요게 바로 고종의 광무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고종은 이런 서구 기술 고종은 아주 얼리 어답터였어요. 선글라스 쓰고 다녔어요.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종두법을 좀 이제 시행을 하자 이러면서 광제원을 고종이 만듭니다. 광제원과 광해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게 나온 문제인 거예요. 광해원은요. 선교사 알렌이 만든 최초의 서구적인 외과 수술이 가능한 서양 의료 기술인데요. 의료 병원인데 이것은 1885로 그 전에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제원은 1900년에 만들었습니다. 고종의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고요. 광해원과 헷갈리지 말아라. 광해원은 바로바로 고쳐줘요. 그래서 1885로 외워주시면 좋고요. 방문국을 설치해서 한성순보, 이것도 이 전이에요. 한성순보는 1883년으로 어쨌든 그 전. 개화를 막 한창 했을 때 개화 시기에 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한일관계 사료집, 독립공채, 애국공채, 요거 임정이잖아요. 이거는 뭐 3.1 만세운동 이후에,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요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속어법으로 막 생각을 하면서 푸는데 요 광제원이 왠지 광해원 같으면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예요. 아주 어렵긴 했다. 화가 난다. 나도 이 정도는 좀 어렵게 냈어요. 이것도 베스트 5에 들어가요. 자, 3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동학농민운동은 충분히 촘촘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뭐 고백토룡 전후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고부농민봉기가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황토현, 전주화약, 그 다음에 일본이 경복궁 점령했기 때문에 5번째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오곰치 전투 직전에 논산에서 집결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랑 누구? 북접의 손병희, 남접의 정봉준. 뭐 이런 말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북접과 남접의 연합.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풀이를 해보면 교정청 설치는 이 전주화약 체결 이후에 우리의 그런 약속, 패전개혁안을 들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설치한 것이고, 정봉준 설치는 오금치 전투 다음에,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미의변과 관련된 거라서 이 시기와 관련이 없고요. 안핵사 이용태 파견은 고보농민봉기 이후입니다. 고보농민봉기 이후에 이 이용태가 동학농민군들을 잡아 가두니까 열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백삼봉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순서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밑줄근 이 조약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해 알선으로 서양과 제일 처음 맺었대요. 미국이잖아요. 미국. 조미소 통상조약. 조미소 통상조약은 최혜국 대우, 우리를 최고의 혜택을 주는 대우를 해줘라. 뭐 다른 나라랑 더 좋은 조약을 맺으면 우리는 자동 적용이다. 그리고 거중조정 조항, 관세 조항이 있었어요. 가장 적절한 것은 부산, 원산, 인천 항구가 개항되었다. 이건 강화도 조약을 설명하고 있고, 2번 김홍집의 조선책략을 소개한 건 2차 수신사로 갔을 때 1880년. 3번 민영익 보빙사. 요거 조미소 통상조약 때문에 미국에 간 게 보빙사죠. 1883년에. 조미소 통상조약은 1882년 5월에 맺었고요. 요게 정답이고, 4번 운요 사건은 강화도 조약의 원인이 됩니다. 개화정책 총괄하는 통미기모함은 요건 1880년에 딱 만들어서 개화를 추진했던 개화의 키워드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빙사. 3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면은 뭐 태극서관, 이승훈이란 말이 나오네요. 대한매일신보도 나왔어요. 대한매일신보 이승훈, 태극서관. 이제는 기억이 나시겠죠? 이 단체는 신민회입니다. 이승훈, 양기탁, 뭐 배대, 뭐 그리고 뭐 양기탁과 이승훈과 안창호, 신민회죠. 자,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었으며 우리가 민족교육, 민족산업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런 식의 막 그런 애국개몽 운동도 했지만, 이 신민회는 독립운동 기지도 만들어서 서간도에다 뭐 삼원보를 만들기도 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옳은 것은 밀대화 설립운동 이거 아니에요. 요거 밀대화 설립운동은 1920년대부터예요. 그리고 요 신민회가 한 게 아니고요. 절영도 조처요구 저지 요것도 독립협회가 했던 거예요. 파리강화 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요거 김규식이 간 거죠. 이 단체는 신한 청년당입니다. 안창호 양기탁, 그렇죠. 요게 맞죠. 비밀결사단체 신민회. 5번 국문연구소 요거 지석영 선생님이 만들었죠. 지석영과 주시경 둘 다 주시경 선생님이 만들었고 지석영도 참여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다음 인물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것은 드디어 헐버트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 2주끝장, 우리 에듀윌 그 한능검 2주끝장 교재 엔드노트에는 이렇게 외국인 시리즈가 있습니다. 갖고 있으신 분들은 꼭 그걸 공부하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외국인인데, 이 헐버트는
헐버트 특사로 미국에 파견하기도 했었고 특히 유경공원의 원어민 교사였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교육열이 강했냐면 본인이 막 지도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글로 지리책을 만들어서 세계 지리책 뭐 이런 3인 필지 아마 그거 나올 거 여기 나오네요. 자, 나는 유경공원의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이그에도 방문을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저기 한국 땅에 묻히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분이죠.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한 건 일본의 재정금은 메가다입니다. 2번 한글로 된 교재 3인 필지. 헐버트의 3인 필지는 워낙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3인 필지 헐버트인가 보다 이렇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여성교육기관 이화학당은 여성교육, 이화학당, 여성이 왠지 만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스크랜튼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친일인사 스티븐스를 사살한 건 장인환, 정명훈, 그래서 권총장전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요. 5번 논설 단연보국체를 쓴 건 황성신문의 장지연입니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황성신문 단연보국체를 막 국채보상운동과 이 헐버트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가하단체 아들아 재중원 의학교 1회 졸업생이 된 걸 축하한다.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백정의 아들 그 백정이 많이 차별받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백정이 연설 1호로 나온 게 바로 관민공동이잖아요. 10년 전 가하가 주관한 관민공동회. 그럼 이제 가하를 알면 되죠. 관민공동회 바로 독립협회에서 관민공동회를 열었고 여기서 헌의육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옳은 것은 일제히 황무지 기간권 요거 보완해죠. 자,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 이게 맞습니다. 이 독립협회가 발표한 헌의육조에 중추원 의회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중추원을 의회로 설립하려고 했었어요. 요거 맞고요. 3번 분화로도 운동은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외교활동을 펼치기 위해 구미위원부 설치하여 있다. 이거 임시정부에서 여성의 평등한 권리 여권 통문 발표 요거 황성신문에서 발표한 건데 이 단체를 물어본다면 찬양회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독립협회 2번이 되겠죠. 자, 37번 가나 사의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조선 사회운동단체인 정우회는 며칠 전 선언을 하였다. 정우회 선언이네요. 요건 뭐예요? 사회주의와 비타협주의, 민족주의. 그러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랑은 손을 잡을 의의가 생각이 있다. 적극적으로 제휴하겠다. 이런 정우회 선언입니다. 요거는 1926년에 선언을 하게 되고요. 조선민족 중추견이 되는 사명을 띠는 신간회가 전체대회를 했는데 전체대회에서 해소 문제, 신간회를 해소하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신간회 해소는 1931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통 신간회 창립을 물어보지 해소를 물어봤다는 부분에서 이것도 역시 어렵게 된 거다. 그래서 이 사이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풀어볼게요. 이것도 여기서 약간 연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연도 문제적인 접근은 공무원 한국사 수준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이 올해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뭐 그냥 여러분 하는 거를 다른 목표로 내신 분들은 좀 이번에 억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공무원 한국사 그거 자격증을 올해 안에 따려고 하는 분들 그거의 타겟에 맞춰서 어렵게 낸 것 같아요. 자, 1번 광주학생 항일운동 요것이 1929년 임병찬의 독립의군부는 대략 여러분 1910년대라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도쿄 유학생들 입할 독립선언서는 우리 김인현 3.1운동 바로 직전 1919년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조선의용대 만든 건 요건 좀 중요한 연도예요. 그 국가총동원법과 같은 연도 1938년입니다. 사이에 끼는 건 역시 요렇게 26년 정후에 대략 20년대 후반이겠구나라는 걸 좀 어느 정도는 그 감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도를 좀 알면 뚜렷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 어려울 수 있었어요. 38번 밑줄 그은 이곳 요거는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박용만 나오고요. 여기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들었대요. 이곳에 건너와 대조선 국민군단 하와이 그쵸? 뭐 하와이 고르면 됩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근영의 숙모학교 뭐 연해주 키워드는 하나만 써본다면 권업회 권업회 자, 그 다음에 서간도 같은 경우는 삼원보가 있었고 여기는 신흥무관학교라든지 서로군정서 뭐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단체 뭐가 있었죠. 뭐 신한청년단
뭐 신한혁명당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와이 4번으로 풀 수 있었죠. 자, 다음 문제.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여러 명을 물어보는 거라서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 두 분 다 너무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지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선혁명군을 조양으로 외우라고 했었거든요. 양세봉. 조양이 뭐 영흥을 누린다. 그래서 영릉가, 뭐 흥경성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요거 얘기했던 한중연합작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신흥무관학교 대장, 뭐 한국독립군 총사령관 지청천. 이 지청천은 나중에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도 돼요. 한국은 지금 뭐 쌍성보, 대전자력, 쌍꺼풀 대박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거든요. 요것이 다 32년, 33년 한중연합작전입니다. 자, 옳은 것은 가 조선혁명간부학교. 요 조선혁명간부학교는 김원봉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양세봉과 관련이 없고요. 봉으로 끝나는 것만 같다. 2번 대한강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대한강복회 같은 경우 1910년대 만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예를 들어 독립의군, 뭐 대한강복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나는 대전자령전투, 지청천 대전자령전투 요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중광단 같은 경우에는 서일의 중광단, 뭐 북로군정서도 뭐 김좌진 이런 식으로 북간도와 관련이 있고 시기도 맞지 않습니다. 황푸군관학교에 입학했다란 말이 나온다면 요거는 이제 의열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역시 이것도 어려웠다. 선지가 어려웠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에서 냈어요. 할 말이 없다. 자, 40번. 밑줄그은 시기에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부평공원에 있는 이 동상은 일제 무기공장인 조병창 등의 강제 동원된 노동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중일전쟁 이후 1937년 중일전쟁 이후로 막 국가총동원법을 발표하면서 우리들을 공장으로 끌고 가고 강제 징용하고 징병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국가총동원법 했던 병참 기조화 정책을 했던 그 시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7년 이후부터 1945년으로 보면 되겠죠? 옳은 것은 치안유지법 1925년으로 20년대, 토지조사령도 1912년에 발표한 거, 헌병경찰제도도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 식량 배급 미국 공출 요게 해당이 되겠죠. 미국 공출을 1940년대부터 하거든요. 보통학교의 수업 요게 나올 줄이야. 요거는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자기네들은 6년인데 너네들은 4년만 배워. 우미나 교육 요게 1차 조선 교육령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뒤 1911년에 발표한 1차 조선 교육령이에요. 하지만 이게 나올 줄이야. 그래서 이게 어렵게 낸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4번으로 충분히 고를 수는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41번. 가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요인들이 가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한국혁명여성동맹 창립 기념사진입니다. 이 단체는 충칭에서 대일선전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럼 임시정부가 되겠죠. 충칭 임시정부. 그래서 아마 요 사진들, 요것도 다 이제 임시정부의 안주인분들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좌우합작 7원칙 같은 경우는요. 1946년 10월에 발표합니다. 요것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뒤 막 이승만이 그때 정읍 발언으로 남한만 단독정부 수립하자 이러니까 그럼 안 된다. 좌우 합작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만든 1946년 단체로 안 맞고요. 한인 자치 기관인 경학서 같은 경우는 서간도에서 만든 것으로 좀 충칭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아니죠? 조선혁명선언 활동지침 의열단 설명이죠. 한글맞춤법 통일하는 조선어학회. 자, 그 다음에 5번 삼균주의, 조소왕의 삼균주의, 이게 대한민국 건국강령 발표하고 그 다음에 대일선전 포고하거든요. 바로 임시정부와 관련된 거, 충칭 임시정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까다롭게 선지를 냈다. 42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념관은 있는데 이 비석은 왜 아무 글자도 새겨져 있지 않지? 가의 역사적 평가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음을 상징하는 거래. 제주도에서 일어난 요것은 한능검에서도 계속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거든요. 15개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또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은 한능검에 나올 수 있다. 제주 4.3 사건이에요.
제주에서 일어난 제주 4.3 사건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뭐 반대하는 뭐 남로당 무장대, 하지만 실제로 남로당에 가입하지 않았던 제주도 일반 양민들도 엄청나게 많이 학살당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은 비석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현재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은 유신헌법의 철폐 관련이 없죠. 제주 4.3 사건은 1950년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년대까지 정확히 제주 4.3 사건의 시작은 1948년부터 시작되는데요. 6.25 전쟁 때까지 쭉 이어져요. 계속 6.25 전쟁 때도. 그래서 요거 관련이 없고요. 통일조치 국민회의 이 유신체제 관련 없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된 거 1921년, 최근에 2021년에 제정이 됐고 지금 개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4.13 호원 철폐 독재 타도 요거 같은 경우에는 1987년 우리 1987 6월 항쟁. 그다음에 기속재산 처리, 신항공사 설립 이거는 이제 광복 이후에 미군정 때 광복 이후에 설립이 된 거라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는 문제. 이제 제주 4.3 사건도 낯설지 않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43번 가전쟁 중 있었던 사실 제주 4.3 사건에 이어서 보도연맹까지 냈습니다. 뭐랄까 그 은폐된 역사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 과거사 정리를 내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보통 둘 중에 하나 내는데 국민보도연맹 사건 이게 진짜 슬픈 게요. 이 이제 사회주의에서 전향을 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많이 가입시키라고 이승만 정권 때 그때 막 경찰서마다 할당량을 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입하면 쌀을 준다 이래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전혀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가입이 됐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즉결 처분을 처형을 시키기도 하고 6.25 전쟁에 관련된 그런 분풀이를 이 국민보도연맹한테 한 것도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 유가족들은 연좌제에 굴려서 고통받았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희생당했던 시기는 6.25 전쟁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면 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여자 주인공이 막 죽고 막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6.25 전쟁인데 옳은 것은 6.3 시위는 이 구류개교 반대 이거는 1964년에 일어난 것으로 1965년 한일협정을 반대하면서 일어난 것이고요. 에치슨 선언은 6.25 전쟁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브라운 각서는 그 베트남 그 파병과 관련해서 1966년에 체결한 것이고 부마 민주항쟁은 1979년에 부마 민주항쟁 다음으로 11.6 사태로 결국 박정희 그 정권이 이제 무너진 사건이죠. 인천 상륙작전, 그럼 요게 정답이겠죠. 우리 1950년 9월 15일에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밑줄근 개헌안이 발표된 이후 사실로 옳은 것은 이번에 여야 합의로 내각 책임제가 되었대요. 대통령제 싫어, 독재 싫어, 내각 책임제 할 거야. 요거 몇 차 개헌? 3차 개헌이죠. 내각 책임제만으로도 3차인 걸 알 수 있고요. 힌트를 또 주네요. 이 개헌안에 따라 허정과도정부가 총선을 실시하며 그러니까 이 3차 개헌은 허정과도정부 때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나서 3차 개헌 다음에 4차 개헌은 3.15 부정선거자들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 다시 특별소급법 뭐 그렇게 되죠. 그럼 어쨌든 이건 3차 개헌입니다. 이때 내각 책임제 하고요. 국회 양원제를 실제로 실시합니다. 양원제는 그전에도 조항은 있었지만 실제로 실시하진 않았거든요. 3차 개헌 때 실시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요거는 1948년에 반민특위 만들어지게 되고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 결렬되었다. 요것도 1947년. 자, 국회가 민의원 참여한 양원제 실제로 운영을 한 거 요거 맞죠? 평화통일 주장에서 진보당 조봉암이 구속된 진보당 사건 이거 1958년 사건이고요. 그리고 사용된 건 다음 해 유상매수 유상분배 요거 농지개혁법도 1949년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건 다른 것들의 연도를 우리가 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아닌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45번 다음 정부. 자, 이거는 제가 그 이틀 전에 그 D- 저축리한테 막 설명했어요. 이 수출억 100억 불 요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77을 되게 좋아해서 1977에 맞췄다. 석유 파동, 포항제철 요거 다 박정희 정부 아닙니까? 어쨌든 박정희 정부의 키워드는
이제 경제 성장이었죠. 자, 그럼 가장 적절한 것은 최저임금법 제정. 요거는 전두환 정부 때 최저임금법 제정을 하게 됩니다. 구명실명제 김영삼 정부. 요거는 역대 정부만 아시면 돼요. 물론 연도도 기억하면 좋겠지만 정부만 아셔도 풀 수 있어요. 한칠레 FTA 노무현 정부. 자, 민노총 요것도 김영삼 정부. 자, 그다음에 정부의 도시정책, 요 광주 대단지 사건, 요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즘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광주 대단지 사건은 1971년에 재개발 붐이 불었을 때 저기 경기도 광주예요. 성남 쪽. 너네 거기에 너희들이 일자리랑 집이랑 다 지어놨어. 가봤더니 기초적인 상하수도 시설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열받았어. 그게 광주 대단지 사건이에요. 요게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선지였던 건 맞아요.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정부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박정희 정권 때 이렇게 경제 성장하면서 도시정책 했겠구나라고 해서 5번으로 푸실 수 있었던 문제예요. 46번 가민주화 운동. 자, 보시면 계엄군에 맞서 시민군이란 말이 나오고요. 희생당한 윤상원과 광주란 말이 나옵니다. 뭐예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자, 그럼 옳은 것은 시위 도중 대학생 이한열에서 나오면은 1987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요즘 현대사가 너무 자세히 나오니까. 경무대란 말이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청와대가 아니라 경무대였어요. 경무대는 이 시위대가 경찰이 총격을 한 거, 이거 4.19 혁명입니다. 자,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요것도 1987. 그다음에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무력 진압, 요거에 저항한 거 맞죠? 5.18 광주 민주화와 관련된 거는 전두환 정부잖아요. 신군부. 자, 그 맞고 3.1 민주구국선언은 반유신운동입니다. 3.1 민주구국선언을 명동성당에서 바로 1976년에 1972년 유신체제가 나타나면서 반유신운동으로 대표적인 긴급조치 철폐 이런 부분에서 반유신운동이구나. 이 시기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풀어볼게요.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거. 이것도 조금 의외인 게 나오긴 했는데요. 자, 6.15 남북공동선언 나왔어요.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요 말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요 말이 나오면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뭐 한반도 지역에서 종전을 선언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요것만 가지고 사실 몰랐을 거예요. 평화체제. 14 남북 정상선언으로 지금 힌트를 주니까 요거 2007년 노무현 정부다. 자, 그럼 이 사이에 낄 것은 무엇인가? 자, 그럼 김대중 정부 때 이 6.15 남북 공동선언 하자고 했던 게 경의선을 개통을 하자. 개성공단을 만들자. 그럼 개성공단을 착공을 한 건 나중에 사이에 꼈겠죠. 뭐 그런 게 들어갈 거예요. 남북조절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972년 그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어쨌든 박정희 정부 때예요. 이 밑에도 똑같은 거네요. 요거 한 다음에 남북조절위원회 만든 거거든요. 개성공업지구 건설이 착공되었다. 이게 맞습니다. 요 착공식이 2003년 6월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003년으로 딱 중간에 들어가죠.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요게 정답이고 남북한 비핵화 중요합니다. 노태우 정부의 대표적인 키워드 북방 외교. 그래서 이때 1991년에 9월 달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그다음에 12월 13일에 남북 기본 합의서, 12월 31일에 비핵화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1991년에 있었던 사건. 자, 그다음에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관 요거 전두환 정부 때 1985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개성공단 착공식. 근데 착공되었다 요거 좀 이렇게 낸 거 자체가 아주 많이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이런 부분에서 안 냈던 부분에서 냈어요. 이것도 까다로웠습니다. 48번 가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저는 지금 파리에서 열린 한제공예 특별전에 나와 있습니다. 영주와 정순왕의 혼례식. 누군가가 결혼할 때, 회가변을 할 때, 행차를 할 때 그걸 그림으로 하나하나 그린 거. 일체 관련 사실을 글과 그림으로. 그러면 의궤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역사예요. 하지만 행사에 대한 기록도 그림, 정말 그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 사람의 수두까지 얼굴 표정까지 정말 세밀하게 그린 게 의궤인데요. 의궤는 참고로 고퀄리티,
왕이 보는 어람용은 정말 고퀄리티고 그 다음에 추가로 몇 개 더 만드는 거는 조금 대충 그리거든요. 그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왕의 열람을 위한 어람용이 따로 있다. 이거 의궤에 대한 설명이고요. 사초와 시정기는 실록에 관련된 설명이죠. 연대순 편연체 실록이죠. 자,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의궤 약탈했죠. 자, 그래서 프랑스가 의궤 약탈했구나.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했을 때 이걸 보란 말이에요. 프랑스가 약탈한 거 의궤구나. 그래서 의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굳히기가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항상 사료와 선지 혹은 보기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49에서 50번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마지막으로 이제 최고로 어려운 문제 딱 냈어요. 이런 거 이제 통시대적인 문제다. 여러 시대를 한 번에 엮었습니다. 지문도 길죠. 자, 가부터 보실게요. 독서 상품권은 제가 누누이 항상 강조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다. 원성왕. 신라 하대 원성왕 때 상, 중, 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과거 제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통시대적으로 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쌍기의 과거 제도, 요거는 이제 광종 때, 고려 광종 때 조광조의 이 제도는 현량과. 그래서 어쨌든 기억의 이 제도는 과거 제도죠. 자, 그 다음에 아마 라에 관련된 사료를 여러분들이 뭐지?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의정부 및 각부 판인관을 임명할 때 과거 제도를 보지 않고 외국 유학을 갔다 왔대네. 뭔가 개항기에 외국 유학을 갔다 왔겠구나. 그래서 따로 시험을 거쳐서 해당 주무장관이 정권으로 임명을 하는데 졸업자가 없을 시에도 문필과 산술, 수학이에요, 수학. 근대적인 학문으로 뽑는구나. 과거 제도가 폐지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과거 제도 문과, 잡과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과거제가 폐지된 가보개혁 이후에 관리 등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사료는 한능검에서 처음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 공무원 한국사에서 나와도 낯선 사료예요. 그래서 요 라 사료는 좀 어려웠는데 문제를 풀어볼게요. 하지만 충분히 문제는 푸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가 광종의 과거 제도였고요. 나는 아까 조광조의 현량과였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가, 나, 다, 라. 이거는 그 사료에 관련된 거였나? 아까 보면은 이제 알 때 가가 독서상품과였죠. 독서상품과였기 때문에 심흥로에, 최승로에, 심우 28조. 요거는 성종 때잖아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광종의 이 과거제도와 관련해서 추진한 정책 맞죠? 그 다음에 중종 때 이런 현량가 나왔으니까 중종 때 살인과 언간 조광조 맞죠? 하지만 아까 라는 과거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임술롱민봉기 요거는 철종 때, 조선 후기 철종 때인데 아니죠. 자, 그래서 맞는 거 2개, 니은 디귿으로 충분히 고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0번이 조금 까다로웠는데, 자, 50번은 그래도 위에 실어놨습니다. 이 기억과 니은. 자, 쌍계가 의견을 올리는 이 제도, 이제 과거 제도를 고려의 과거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제도는 현량과 추천을 통해서 뽑는다. 그런데 이 천거를 뽑았던 당시의 현량과는 참고로 문과와 무과만 추천을 했습니다. 잡과는 그렇게 자주 뽑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1번. 역분전이 제정되는 거, 역분전은 태조 왕건 때. 태조 왕건 때 내용이니까 이 왕건이 얼마나 개국공신들에게 이제 상을 주려고 역분전을 준 거랑 관련이 없겠죠. 요 과거 제도랑은.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운 선지였어요. 요거는 사실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데 고려는 자기를 뽑아주었던 이 지공거, 그러니까 지공거는 과거를 이행하는 사람인데 최충도 지공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뽑아준 선생님, 그러면서 평생 스승으로 모시고 이 좌주와 문생 간의 관계가 계속 정치적인 관계로 계속 갑니다. 계속 든든한 뒷배가 돼주는 거죠. 후임이 돼주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도와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 과거를 이행하는 지공거와 과거 합격자 사이는 좌주와 문생 관계로 계속 정치적으로 이어갔다. 요거 고려의 특성입니다. 고려의 특징.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현량과인데 죄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 요거는 고려의 과거 제도잖아요. 이 현량과와 관련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니은, 현량과, 성균관에서 보는 관시, 한성시 요거는 그냥 과거 시험이지 현량과랑 관련이 없습니다. 현량과는
추천, 천거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억, 니은, 홍보 14조 반포 계기. 이 홍보 14조 반포 계기로 만들어진 건 아까 봤던 라선지, 과거 제도가 폐지되었던 라와 관련된 사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어렵게 2번으로 고를 수 있었던 문제, 마지막 50번이 또 베스트 5에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힘들게 좀 풀어봤어요. 이번에는 솔직히 역대급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좀 꼼꼼하게 좀 하나하나 좀 연도와 뭐 왕과 뭐 그런 부분을 좀 다 이렇게 좀 찝어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는데, 여러분 오답 노트 꼼꼼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난이도에 대비한다면 아마 한능검이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쨌든 어려운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내년 2023년에 또 이제 2월 달에 시험이 있죠. 그 시험도 여러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 에듀의 합격 패스.